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사연을 읽어드리는 필립입니다. 오늘은 매우 쇼킹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들 만큼 재밌는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참 많은 걸 깨달은 순간이 있는데 그중 제일은 여자는 늙어도 가꿔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제가 예뻤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극과 극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기억을 되살려 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제 별명은 모델이었어요. 키가 175cm였고 몸매도 날씬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며 지냈죠. 지금이야 학생들이 모두 크고 날씬하지만 35년 전만 해도 저 같은 외모는 보기 드물었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그 당시 참고서 거표지 모델로 발탁되어서 전국에 제 사진이 붙은 참고서가 팔렸던 일이 있었답니다. 예전 일이지만 그때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게 되면 남학교에서 저를 보겠다고 교문 앞에 줄을 서기도 했답니다. 인기가 많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매일 당해보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학교 담벼락을 넘어 몰래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어서 지방으로 가야만 했답니다. 결국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학교 홍보 모델이 되어 포스터를 찍었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저는 매일같이 남학생들에게 편지를 받기도 하고 꽃을 받기도 했는데 많은 고백들을 모두 거절했어요. 저는 학점 관리를 잘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게 큰 목표여서 연애 따위는 나중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대학교 3학년이 되자 깨져버렸습니다. 저희 과에 군대에 다녀와 복학한 선배가 있었는데 저에게 매일 들이댔습니다. 선배의 외모는 평범보다 못했지만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훌륭해서 거절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심하게 들었어요. 어릴 적 제가 예쁘다고 거들먹거릴 때마다 부모님이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줄곧 듣고 자라서 그런지 나중에는 그 선배에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에게 끝까지 고백하는 선배와 사귀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저희를 미녀와 야수라고 불렀답니다. 다들 저에게 뭐가 아쉬워서 선배 같은 남자를 만나느냐고 막말을 하는데 제가 본 선배는 최고의 남자였어요.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고 취직을 했는데 선배는 취직이 아닌 회사를 직접 차렸습니다. 알고 보니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선배의 재력에 넘어가서 사귄다고 말이 돌까봐 걱정이 들 정도였답니다. 여하튼 저희는 사랑을 계속 키워가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곧장 상견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렸고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신혼집을 마련했답니다. 신혼생활은 예상했던 대로 무척이나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었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이 주는 실컷 쓰고도 남을 생활비를 받으며 만끽했답니다. 이듬해 딸아이를 낳게 되자 남편은 더욱더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저 역시 이전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와 엄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사건은 강산이 2번 바뀌고 시작되었어요. 40대가 된 저는 갱년기와 우울증에 시달렸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남편이 외도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이는 매번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른 상간녀를 만나길 반복했답니다. 저는 모든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기 시작했고 말랐던 몸이 점점 불어났어요. 치킨, 피자, 족발, 인스턴트 식품 등을 매일 돌아가면서 먹다 보니 어느새 치킨 한 마리로 부족할 정도로 위가 늘어났답니다. 그렇게 먹어대니 제 몸무게는 100kg가 훨씬 넘어섰어요. 초고도 비만에 달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는 것에만 관심이 가더군요. 야, 이 돼지 새끼야! 그만 좀 처먹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야! 뭐, 돼지?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바람은 내가 살찌기 전부터 피웠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찐 거라고. 으이구 이 화상아. 네가 돼지가 된 걸 왜 내 탓으로 돌리는 거냐?
이 미련한 년아.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당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서 갱년기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당신이라는 인간을 만나서 내 가슴이 만신창이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언제까지 버티고 있을 거야? 내가 맨날 너한테 욕하는데도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은 평생 바람 피우는 쓰레기라는 타이틀을 지우지 못할 거야.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 할 때까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만신창이가 된 데다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졌지만 그이가 상간녀와 재혼하는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혼하지 않고 미련하게 버텼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몸의 세포가 분노하는 바람에 부들부들 떨렸어요. 오빠 마누라야? 듣던 대로 완전 돼지 새끼네.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아? 오빠가 무슨 천사도 아니고 말이야. 뭐라고 이년아? 상간녀 주제에 감히 그따위 막말을 해? 넌 생긴 게 아주 여우가 따로 없다. 눈 째진 거 하며 입 튀어나온 걸 보니 남자 없이 하루도 못 사는 걸레짝같이 생겼다고. 이 돼지 새끼가 뭐라는 거야? 야, 너처럼 돼지로 살 바에야 나처럼 여우처럼 사는 게 100번 낫지 않겠니? 어머, 지금 바닥이 훅 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저 돼지 때문에 땅이 꺼진 거 아니야? 저는 더는 참지 못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제가 과체중이다 보니 힘이 세서 꽤나 멀리 던져버렸죠. 이윽고 상간녀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저에게 쌍욕을 했답니다. 두 년놈은 그렇게 제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패대기를 쳤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1년 동안 억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다 큰 딸아이가 저에게 조언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해. 아빠 같은 인간이랑 언제까지 살 거야? 난 하루빨리 엄마가 이혼하면 좋겠어. 내가 결혼하게 되면 혼주석에 아빠를 절대 앉히지 않을 거라고. 체리마, 이 엄마는 네 아빠가 당당하게 상간녀와 살림 차리는 걸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아. 끝까지 더러운 인간으로 살게 해주는 게 낫다고. 엄마, 그럴수록 망가지는 사람은 엄마뿐이야. 아빠를 봐봐. 상간녀랑 얼마나 잘 사귀는지 얼굴이 활짝 피었다고. 이혼해서 살림을 차리든지 결혼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엄마랑 내가 새롭게 시작해보자. 응? 하나뿐인 딸이 엄마한테 부탁할게. 그랬으면 좋겠니? 휴, 내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너한테 죄를 지은 것 같다. 자식인 네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어. 미안해, 체리마.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사과는 저 아빠라는 인간이 해야지. 하여튼 난 엄마가 이혼하면 아빠를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거야. 딸 체리미가 저에게 이혼을 하라고 설득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이는 제가 이혼하겠다고 전하자 쾌재를 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이혼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7대3으로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 위자료면 나중에 딸아이의 결혼 자금도 책임질 수 있는 데다가 저 혼자 충분히 먹고 살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죠. 그래서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고 남편과 헤어졌어요. 그이는 저와 이혼하자마자 상간녀와 좋은 집을 구해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전 남편과 어떻게 사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사람을 붙여서 때때로 소식을 전해주었네요.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저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왜,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야? 글쎄, 그 상간녀한테 버림당했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상간녀가 꽃뱀이었나 봐. 아빠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더니 나중에 한 방에 등쳐먹고 버렸다나 봐. 뭐야? 그 등신이 그럼 꽃뱀한테 당한 거야? 진짜 쌤통이다. 머저리 같은 놈.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겨우 꽃뱀한테 재산을 털려? 그래서 지금은 뭐하고 산다니? 회사 말아먹고 빚쟁이들 피해 다니면서 노숙하나 봐. 신용불량자라 어디 가서 일도 못하는 꼴이래. 아주 꼴 좋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더니 천벌을 받고 말았네. 이제 그 자식 생각하면 화가 나진 않겠구나. 맞아, 엄마. 그러니까 그만 신경 쓰라고. 밤마다 엄마가 우는 걸 듣고 싶지 않아. 어머, 체림이 너 알고 있었니? 엄마가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서 못 들었을 줄 알았는데. 다 들리거든? 하여튼 이제부터는 울지 마. 웃는 일만 쭉 있을 거니까 웃으면서 살자. 그래, 알겠다. 그런데 체림이 너 갈수록 예뻐진다.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가?
혹시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어? 어떻게 알았어? 사실 아빠 소식을 전하고 이어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뭐야? 네 엄마랑 평생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런데 엄마를 버리고 시집 가겠다고? 이거 섭섭한데. 에이, 엄마, 뭐가 섭섭해. 딸내미가 결혼해도 매주 찾아올 거니까 떠난다고 생각하지 마. 알았다, 이기집애야. 종석이랑 결혼해서 잘 살도록 해. 엄마처럼 살지 말고 사랑받고 잘 살아야 해. 그렇게 딸이 기쁜 소식 2가지를 들려주어서 매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엄청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안사돈의 외모를 보고 감탄했기 때문이죠. 저와 나이가 동갑이랬는데 얼굴도 예쁘고 동안인데다 몸매가 20대 뺨치도록 완벽했답니다. 어머, 사돈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거예요? 어쩜 미모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일이 운동이어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돈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하튼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작은 PT샵을 운영하고 있다네요. 진짜 멋진 일이에요. 50대 여자가 PT샵을 운영하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사돈, 체리미한테 듣기로 젊으셨을 때 미모가 장난 아니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예쁘시지만 살을 빼고 다듬으시면 저보다 훨씬 아름다우실 겁니다. 혹시 운동에서 달라질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런 마음은 굴뚝 같죠. 하지만 나이도 있는데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거로만 풀어서 살 빼는 게 쉽지가 않네요. 마음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 다이어트에 도전하실 마음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딸과 사위의 결혼 이야기는 매우 짧게 끝냈답니다. 사돈은 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며 꼭 연락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저 혼자 지내게 되면서 많이 외롭고 심심하던 찰나에 사돈에게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사돈, 운동하실 마음은 여전히 있는 거죠? 아, 사돈, 안 그래도 연락하고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운동은 미룰수록 좋지 않아요. 내일 당장 저희 샵으로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럴게요.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 테니 사돈이 많이 도와주세요. 통화를 마치자 제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쫙 빠진 몸매를 상상하며 길을 걸을 생각에 무척이나 설레이더라고요. 이튿날 사돈의 PT샵을 찾아갔더니 많은 여자들이 트레이너들과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던지 보는 제가 땀이 다 날 정도였죠. 사돈 오셨어요. 여기로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죠. 사돈은 저에게 어떻게 운동할지 계획을 세우고 식단도 사돈이 짜주는 대로 지켜달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운동 시작에 앞서 스트레칭을 하는데 입고 있던 운동복이 쫙 소리를 내며 찢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람에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그중 저를 비웃고 있는 여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저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상간녀였답니다. 하필 이런 순간에 마주치다니 너무 쪽팔려서 집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에 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계속 걸어왔는데 창피해서 받지 못했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자 창피함이 조금 사라져서 다시 PT샵으로 나갔고 사돈의 코치대로 운동을 했어요. 첫날이라 온몸이 쑤셔서 다음날 밥숟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포기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심하게 들긴 했지만 거울 속에 뚱뚱한 저를 봤더니 다시 운동할 기운이 샘솟았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열심히 운동했는데 빠진 체중은 고작 1kg이었습니다. 사돈,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짜준 식단대로 식사를 하지 않으셨죠? 네? 아,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아무리 사돈이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원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사돈이 버럭 화를 내시는 바람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넋두리를 하고 싶었는지 사돈에게 지난 일을 말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던 날들과 상간녀가 지금 여기 PT샵을 다니는 것까지 모두 고백했죠.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여기를 다닌다고요? 안 되겠네. 실장한테 말해서 나오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제가 그년보다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사돈은 제 말을 들으시고 뭔가를 깊이 생각하셨고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돈, 그럼 제가 책임지고 사돈을 바꿔보도록 해볼게요. 저와 전지훈련을 가보시지 않을래요? 전지훈련이요? 그런 건 국가대표나 가는 거 아닌가요? 국가대표만큼 훈련을 할 테니까 전지훈련을 가는 거죠. 제가 24시간 감시하면서 식단과 운동, 휴식까지 다 통제할 겁니다. 제 훈련을 잘만 받아주시면 6개월 안에 20대 몸매를, 아니, 그보다 훨씬 잘 빠진 몸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돈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며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저에게 큰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전 알겠다고 대답했고 며칠 뒤 강원도 속초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바닷가 근처에 드넓은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엔 버려진 타이어들과 쇳덩이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천장에 밧줄 여러 개가 매달려 있었답니다. 자, 본 교관은 오늘부터 훈련병 김미영의 훈련을 담당합니다. 지금부터 교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바로 퇴소시킬 것이니 이 악물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사돈, 무섭게 왜 그러세요? 사돈? 김미영 훈련병? 내가 당신 사돈으로 보입니까? 저는 화들짝 놀라며 아닙니다, 교관님. 지시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돈이 작정을 하고 훈련시켜주려고 말투부터 바꾼 것 같아 저도 이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에는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그리고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이 세 가지를 2주일 동안 하루 종일 했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머리가 가려워서 긁으렸는데 손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바들바들 떨렸어요. 2주일이 지나자 이번에는 타이어를 들고 모래사장으로 나갔습니다. 겨울이라 사람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죠. 사돈은 저에게 타이어를 뒤집으며 앞으로 행진하라고 지시했어요. 자, 전방에 뭐가 보입니까? 끝없는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그럼 끝이 보일 때까지 모래사장에서 타이어를 뒤집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네? 끝까지요? 어허! 지금 교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훈련병! 퇴소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교관님!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영차! 저는 타이어를 뒤집으며 모래사장을 밀고 나가는데 10번 뒤집고 나니 몸이 녹초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사돈이 그것도 못하면 예뻐질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닷가로 향해 달려갑니다. 가서 본인의 얼굴과 몸뚱이를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라고 해서 바닷물에 비친 저의 몸과 얼굴을 보고 한숨을 내쉬고 말았어요. 그 대신 타이어 뒤집을 힘이 다시 솟구쳐서 곧장 모래사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타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식사 역시 사돈이 준비해줬는데 온통 풀밖에 없었어요. 저기 사돈, 아니 교관님, 저도 교관님이 먹는 스테이크 좀 한 입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고기는 제가 챙겨주는 닭가슴살 이외에 입에 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야채나 더 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배가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야채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요. 에이, 교관님. 풀떼기 먹어서 살이 얼마나 찌겠어요. 코끼리도 채식동물입니다. 훈련병, 코끼리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것만 먹고 말겠습니다. 결국 저는 하루 세끼 야채만 먹고 사흘에 한 번 비린내 나는 닭가슴살 한 조각을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니 제 몸무게가 30kg나 빠지게 되었고 이후 훈련은 더 강도 높아졌습니다. 훈련병, 저 바다에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살찐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기 부표까지 헤엄쳐서 자기 얼굴을 보게 되면 뿌듯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뿌듯함을 보겠군요. 뭐합니까? 전속력으로 출발! 저는 발이 푹푹 들어가는 모래사장을 달려 바다로 뛰어들었고 부표가 있는 곳까지 헤엄을 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정말 뿌듯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 훈련은 반복되었고 6개월 차가 되자 5개월 동안 했던 훈련을 하루에 몰아서 매일같이 했답니다. 입에서 단내가 올라오고 짠내 나는 땀을 비 오듯이 쏟아내면서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죠. 결국 6개월의 시간이 지나 거울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말았답니다. 김미영 맞니? 너 내가 맞는 거야? 그 전에 초고도 비만은 어딜 간 거야?
사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무섭고 모질게 군 거 용서해주세요. 용서라뇨. 사돈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바뀌지 못했을 겁니다. 사돈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사돈의 단골 피부샵이었습니다. 저는 비싼 관리를 받아 얼굴과 몸에 탄력을 찾도록 했고 태닝샵에 가서 피부도 예쁘게 그을렸어요. 그렇게 완벽해지자 사돈이 자, 그럼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테스트를 해보러 갈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저희가 훈련했던 해변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름이고 하니 남자들이 많을 테니 반응을 보자고 데려갔네요. 어머, 사돈, 이거 비키니잖아요. 저더러 이걸 입으라고요? 나이 54세 이걸 어떻게 입어요? 어허, 오늘도 제가 교관으로 바뀌어야겠습니까? 아니요, 입을게요. 저와 사돈은 나란히 비키니를 입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사돈의 말처럼 남자들의 반응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젊은 남자들이 말을 걸더군요. 우와, 여기 여신님이 있었네. 저기요,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네? 저요? 저는 고개를 돌려보며 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아, 네, 그쪽이요. 괜찮으시면 저희랑 수박 한 쪽 나눠 먹고 노실래요? 저 총각, 나이가 몇이세요? 28인데요. 그리고 총각이 뭡니까?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세요. 저보다 26살이 어린 남자가 오빠라고 부르라는데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저와 사돈은 깔깔 웃으며 정중하게 거절했고 다시 해변을 걸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코끼리 그림이 그려진 삼각 수영복을 입은 근육질의 남자가 저에게 대쉬를 했답니다. 이런 바다에도 꽃이 피는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바다에 당신이라는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괜찮으시면 두 분 저희랑 배구나 한 게임 하시지 않을래요? 그러자 사돈이 그건 재밌을 것 같다며 공놀이나 한 판 하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공을 주고받다가 제가 서브를 넣게 되었는데 비키니 끈이 살짝 풀려서 하마터면 노출이 될 뻔했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서 있던 코끼리 수영복을 입은 남자가 멍하니 서 있었는데 수영복에 그려진 코끼리의 코가 하늘 높이 서더라고요. 그러자 남자는 두 손으로 코끼리를 가리고 뒤를 돌더니 애국가를 불렀답니다. 저와 사돈은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변을 더 걸었더니 정확히 20번의 헌팅을 당하며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저와 사돈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 PT샵에서 함께 운동하며 사진을 찍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에 올려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PT샵에 상간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라도 보게 되면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제가 시작한 인스타에 제 운동 사진과 비키니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며 자랑을 했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답니다. 저에게 만나고 싶다는 남자가 거의 10트럭은 되더라고요. 조금 유명세를 타서인지 여기저기서 사진 모델을 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돈벌이나 해볼까 해서 제안을 받아들여 비키니 모델과 여성복 모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수입이 꽤나 쏠쏠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그늘에만 있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직접 돈을 벌어보니 묘한 쾌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이름 있는 골프웨어 브랜드에서 모델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연봉 계약을 제시했는데 금액이 억 단위였어요. 제 평생 그런 제안은 처음이었으니 덥석 물고 말았죠. 며칠 뒤 브랜드 대표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남자였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 더 믿음이 가서 즐겁게 모델 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대표는 저와 일만 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잡지에 실을 촬영을 마치고 나왔더니 저에게 꽃다발을 내밀며 고백을 하더군요. 미영 모델님, 이거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제가 모델님을 너무 좋아해서 주체가 안 되네요. 제가 모델님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대표님은 한쪽 무릎까지 꿇으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고백했어요. 이에 저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대표님의 꽃을 받아주었네요. 그렇게 제 인생에 벤츠남이 찾아왔답니다. 연인이 된 저희 커플을 멋들어진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청춘이 되어 데이트를 즐기며 알콩달콩 사랑에 빠져갔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인 대표님에게 작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서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화가 나긴 했지만 여자 쪽에서 이별 후에도 집착하는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답니다. 그이는 누구처럼 거짓말하고 바람 피울 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그이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는데 웬 거구의 여자가 날카롭게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정문씨, 설마 저 여자가 전 여친이야?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네. 내가 해결할 테니까 차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저는 눈앞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구경하다가 제가 나설 순간이 오길 기다렸어요.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를 벌써 만나?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수가, 누가 들으면 내가 큰 빚이라도 진 줄 알겠어. 난 너의 실체를 알게 돼서 헤어진 거라고. 난 과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술집에 다닌 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계속 사귀겠냐고. 그래, 나 술집 다녔었어. 하지만 오빠를 만나고 모든 걸 정리했단 말이야.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제발 나한테 돌아와. 난 오빠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이야. 미안하지만 안 돼. 그리고 보다시피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이 사람뿐이야. 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당장 꺼져. 그러자 그녀는 화가 심하게 났는지 저를 뚫어져라 보더니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감히 내 남자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저는 살짝 몸을 피하고 여자의 팔과 허리를 잡고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러자 지하주차장에서 지진나는 소리가 나더군요. 이 돼지 새끼. 예나 지금이나 위아래 없이 싸가지 없는 건 똑같네? 야, 이년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너 뭐야? 누군데 나를 아는 거지?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서 살림 차렸었잖아. 이 상간녀야. 뭐야? 네가 그 돼지 새끼였다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거지? 제 앞에 자빠진 돼지는 다름 아닌 상간녀였습니다. 지금 제 남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하고 폭식하는 바람에 몸이 거구가 되어버린 거였죠. 아니, 미영씨, 그게 사실이야? 지숙이가 자기 전남편이랑 바람난 꽃뱀이었어? 맞아. 그때는 내가 뚱뚱해서 인연한테 모진 수모를 당했는데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네. 이 돼지년, 내가 좀 더 가지고 놀아도 되지? 그런 년이면 매가 약이지. 얼마든지 두들겨 패. 저는 사돈과 모래사장에서 타이어를 뒤집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윽고 상간녀의 몸을 잡고 타이어 뒤집듯이 주차장을 전진해 나갔어요. 이 돼지 새끼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도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지. 너 맛 좀 봐라. 이 돼지 상간녀야. 그만해. 도대체 운동을 얼마나 했길래 나를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살찔 이유도 없었을 거다. 그런데 네 덕에 이렇게 변신할 수 있었지. 가만히 있어, 이 돼지 새끼야. 내가 널 실컷 뒤집어 줄 테니까. 저는 계속해서 타이어 굴리듯이 상간녀를 지하 주차장에서 굴리다가 지하 2층까지 진입하게 되었답니다. 정문 씨는 제 체력에 감탄하기도 했고 상간녀가 심하게 다칠까봐 우려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문 씨, 걱정하지 마. 이 돼지는 비계덩어리라 쿠션이 빵빵해서 안 다쳐.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몇 번만 더 굴리고 놓아줘. 알겠어. 내 속이 풀릴 때까지 굴려줄게. 그렇게 지하 2층까지 돼지 상간녀를 굴리고 나서야 복수를 끝냈답니다. 야, 이 돼지년아. 거울 안 보냐? 니년 몸뚱아리를 보고 정문 씨가 돌아가겠니? 정문 씨가 너 같은 년이랑 사귀었더니 비위도 좋다. 이 말 기억하니?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났을 때 나한테 했던 말 아니야. 어때?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지? 이 나쁜 년. 내가 네 남편을 빼앗았다고 너도 똑같이 내 남자를 빼앗은 거냐? 아니, 난 너랑 달라. 난 정문 씨가 싱글인 걸 알고 사귀기 시작했거든. 여하튼 그 몸뚱이로는 다른 남자도 못 사귀겠다. 이 돼지 새끼야?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년이 한심하다. 너? 내가 가만 안 둬. 다시 예뻐져서 정문 씨를 빼앗을 거라고.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해. 정문 씨는 내 전남편처럼 쓰레기가 아니거든. 그리고 이런 벤츠남을 내가 쉽게 빼앗길 리가 없잖아? 아이고, 돼지가 지하 주차장을 굴러다니느라 배고프겠다. 가서 삼겹살이나 처먹고 자빠져 자라. 정문 씨, 우리 이만 올라가자. 뜨거운 밤 보내야지. 그래야지. 자기 힘쓰는 거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올라가서도 이 열정 그대로 보여줘야 돼. 걱정하지 마. 2박 3일 동안 잠 한숨 안 재울 테니까 각오해. 알겠어. 얼른 가자. 야, 오지숙,
남의 남자 빼앗고 가정 파탄낸 결과가 어떤지 똑똑히 봤지? 이제 너의 더러운 과거를 하나 더 알게 되어 미운 정도 뚝 떨어진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돼지 새끼야. 정문 씨도 상간녀에게 욕을 퍼부어주고 저와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상간녀는 자빠진 채로 울며 불며 정문 씨를 목 놓아 불렀는데 돼지 먹다는 소리와 비슷해서 저희는 귀를 막아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문 씨와 저는 2박 3일 동안 한시도 쉬지 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 말이 거짓말 같으시죠? 그런데 저처럼 운동을 하시면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긴 합니다. 여하튼 상간녀에게 그렇게 복수를 해주고 나니 엄청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진작에 폐가 망신해서 노숙자 신세이니 그냥 냅두기로 했죠. 저는 정문 씨의 브랜드 모델을 계속 이어나갔고 이전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유명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가 왔답니다. 컨셉이 저처럼 중년의 여자들이 모여서 동안 대회를 펼치는 것이었답니다. 정문 씨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면 무조건 우승인데다 자기의 브랜드가 유명해질 거라며 제 덕을 보고 싶다고 계속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고 수많은 동안 여자들 중 2위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상급으로 500만 원까지 받았죠. 정문 씨는 아깝게 1위를 놓쳤다며 저를 위로하기도 했고 저 같은 여자와 사랑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답니다. 미영 씨, 이제 우리 그만 결혼하자. 결혼하자고? 자기랑 나랑 나이 차가 9살 차이야. 자기 부모님이 날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마음씨마저 착한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 난 오래전부터 당신과 결혼하는 상상을 해왔어.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는 걸 확신해. 우린 정말 환상의 부부로 잘 살 거야. 그렇게 내가 좋으면 결혼해야지. 내가 좀 매력이 많아서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까봐 걱정돼서 서두르는 거지? 내가 아깝지만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줄게. 저는 농담처럼 그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곧장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나이도 있고 사위까지 있는 저를 두 팔 벌려 환대해 주셨고 당신의 아들과 잘 살아주길 바란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네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어서 하루를 매우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인 정문 씨와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제 다리를 붙잡는 겁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당신 뭐야? 누군데 내 아내에게 이따위 짓을 해?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누군지 살펴보았어요. 그 인간은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노숙한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정도로 폐인이 되었을 줄은 몰랐답니다. 악취가 심한 것은 기본에다 얼굴에 때국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던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구역질을 했습니다. 야, 여보, 잘 지내더라.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말이야. 돈도 잘 벌고 좋은 남자도 만난 모양이네. 그나저나 당신 진짜 많이 예뻐졌다. 예전에 내 마누라가 아닌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했지.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지금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꽃뱀년한테 제대로 물려서 탈탈 털렸다며? 얼마 전에 그 꽃뱀년 아작내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 그년이나 당신이나 결과를 보니 똑같네. 둘 다 폐가 망신해서 시궁창 속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거야. 여보, 우리 잠시 이야기하자. 그러자 예비 남편이 발로 남편을 걷어차며 야, 이 자식아.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여자한테 들러붙는 이유가 뭔데? 라고 말했습니다. 넌 빠져! 내 마누라는 아직 나를 사랑한다고. 너처럼 제비 같은 놈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야. 이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겨우 꽃뱀한테 물려서 전재산 털린 어리석은 놈아!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여자를 두고 바람을 왜 폈냐? 여하튼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내가 될 여자니까 찝쩍거리지 말고 꺼져! 하지만 남편은 정문 씨 말을 무시하고 제 다리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난날 있었던 일 모두 내가 사과할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그리고 당신도 날 엄청 사랑했었잖아. 그래서 나랑 이혼 안 하고 버틴 거 아니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내가 널 사랑해서 이혼을 안 하고 버텼다고? 천만에.
네가 불륜이라는 쓰레기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려고 버틴 거야. 알아들었으면 이거 놓고 역전에 가서 구걸이나 해. 전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말이 남았는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여보! 이대로 가지 마. 내가 당신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남았어. 진짜 귀찮게 하네. 말해봐 그럼. 나 돈 좀 주라. 한 5만 원만 줘. 당신 잘 나가니까 그 정도는 돈도 아닐 거 아니야. 응? 국밥도 사 먹고 소주도 좀 사 먹고 싶네. 그리고 모처럼 사우나 가서 잠도 자고 싶고 말이야. 그이가 얼마나 바닥을 기고 사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10장을 꺼내 전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로 귀싸대기를 한 대 내려쳤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이 정도 따기 정도는 맞아야지. 이 그지 새끼야. 앞으로도 똥통이나 굴러다니면서 한심하게 살아라. 고마워 여보. 50만 원이나 주다니. 당신 복 받을 거야. 저와 예비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돈을 줍는 전 남편을 두고 유유히 길을 떠나갔습니다. 몇 주 뒤 저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박가사돈과 저에게 제 인생을 살게 해준 안사돈까지 축하하러 달려왔어요.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껴안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과거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만약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다시 교관이 되어 남편을 굴려드릴 테니까. 고마워요 사돈. 전 사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남편이 힘들게 하면 교관님을 부를게요. 저희는 지난 훈련을 회상하며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진도 예쁘게 찍었답니다. 그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된 저는 남편의 회사의 공동 대표가 되었어요. 제가 방송을 타면서 회사 매출을 2배로 올리는 덕에 남편이 지분의 절반을 저에게 넘겼답니다. 그이는 공과 사는 정확해야 한다며 제 몫을 톡톡히 전해주었죠. 그리고 사돈과 저는 여름만 되면 둘이 바닷가로 놀러 가곤 한답니다. 전처럼 총각들에게 대시를 받는 재미도 느껴보고 코끼리코가 하늘을 솟는 장면도 재밌게 구경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꽤 재밌고 신이 나시지 않았나요? 배우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면 저처럼 용기를 내서 멋지고 아름답게 변신하시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아직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변하지 않았으니 조금 노력하고 맞춰가도록 하자고요. 그럼 제 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으니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요?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능하니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 필립은 다음 시간에 더 기상천외하고 막강한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